네, 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단하게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뉴욕 증시 및 채권 시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휴장이었고요. 연말 들어 국내 증시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개별 종목 장세를 좀 시현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가족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오늘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에 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증시는 S&P 500 기준 19.33%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22.7% 하락한 상황인데요. S&P 500은 연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희망찬 2021년을 뒤로 하고 주식에 대한 희망을 많이 잃어버린 2022년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도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의 흐름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참 이 금리가 높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일반 가게는 뭐 당연히 힘들고요. 또 정부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높아져서 정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금리가 높아진 데 가계부채 때문에 일반 국민들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가 폭등한 가운데 금리 역시 폭등에 있어서 미국, 영국, 한국 정부 자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 재정 적자는 1년 전에 비해 20% 급증을 했고요. 22일 미국 상원이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중 실질 미 연방 지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방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3%의 인플레이션을 단지 수용할 뿐만 아니라 반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명목금리 인플레이션을 따라 평균적으로 더 높아져서 중앙은행이 경기 대응 실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보다 금리를 내리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들은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독립성을 위협을 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속해서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의 목소리가 독립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저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노동시장으로 볼 때는 리세션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리다가 노동시장도 같이 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마지막 리세션은 지난 2007년 12월에 시작이 됐고 당시 실업률은 5%였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실업률이 0.6% 높아진 수준이고요. 닷컴 버블 붕괴로 촉발된 2000년 초의 리세션의 경우에서는 실업률이 1년 전에 비해 단지 0.3%포인트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4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평균 3.7%입니다. 지난주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에 내년 4분기 평균 실업률의 예상치가 중간값이 4.6%에 찍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실업률이 0.9% 높아져야 된다는 연준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연준 위원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노동시장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이고 타이트한 편입니다. 실질 소득 전망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돈을 계속 쓸 것이고 노동시장 역시 당분간 계속해서 극도로 타이트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낮아지기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올해 시장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 연초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프리뷰 시즌인데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실적 예상치 발표가 나고 있는데요. 증권사별로 추정치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추정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어닝 쇼크 가능성이 크고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잠정치와 실적 추정이 비교적 용이한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아직 감익 규모를 추산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업종들이 아직 감익의 규모를 추산하지 못하고 있고 숫자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재고 손실로 잡아서 좀 이런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다른 업종들이 실적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내년 1월에서 2월 본격적인 실적 발표나 내년 2023년 실적 추정치 변화가 좀 크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기는 주식을 매입하기에는 특별히 부담스럽고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내년 초까지는 주식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것을 당부드리고 새해에는 2021년처럼 좀 화랑이 다시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지선 연구원 이제 마지막 만나는 날인데 오늘 얼굴 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전화 연결로 이렇게 자세하게 또 내년 전망까지 세워주셔서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